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단어 meanwhile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를 이제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그 이유는 제가 공감이 됩니다. 영한사전에서 meanwhile을 검색하면은요, 뭐 요런 결과가 나오는데 일단은 뜻이 뭐 딱 하나로 정착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in the meanwhile, 뭐 for the meanwhile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또 쓰거든요. 그러니까 얘 품사가 정확히 뭔지도 잘 모르겠고, 자, 이거를 제가 정말 쉽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 meanwhile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처음에 탄생했냐면요, 여기 나온 이 mean이라는 말은요, 원래 중간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도 영어에서 뭐 이 mean을 가지고 뭐 중간이라는 그 뜻에서 나온 여러 가지 파생 의미로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while, 얘는 이제 옛날 영어로 사실 time, 때라는 정도의 뜻이 됩니다. 기간 정도? 이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중세나 이럴 때는요, in, mean, while 이렇게 띄어서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충 뜻이 어떻게 되죠? 뭐 중간 때에, 그쵸, 뭐 중간 시간에 이런 말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로 좀 쉽게 생각하시려면은 중간에나 그 와중에 정도로 생각하시면은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얘를 이제 붙여 쓰기 시작합니다. 예, mean과 while을 붙여 쓰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in the meanwhile, for the meanwhile 이런 말들이 막 생겨나죠. 그러다 나중에는 뭐 귀찮았는지 meanwhile 얘만 따로 떼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meanwhile이 탄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이 while이 때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while 자리에 time만 집어넣으면요, 예, meantime이 돼요. 그래서 사전에 meanwhile의 동의 표현으로 meantime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되게 타당하죠, 그렇죠? 굉장히 합리적으로 그냥 발전해온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어에서 뭐 중간에나 뭐 그 와중에 라는 이 말이요, 그러는 동안에 또는 뭐 한편, 그리고 뭐 그동안에 이런 뜻을 많이 표현하잖아요. 한국어에서도 마찬가지로 meanwhile도 그런 뜻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면서 이 meanwhile을 익혀볼 텐데요.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나와 있죠. 엄마는 부엌에서 요리하고 계셨어요. 한편 아이들은 거실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었죠. 네, 저희 집 얘기이기도 합니다. 예, 엄마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면 애들은 뭘 하죠? 거실을 엉망으로 만들죠. 자, 이제 이거를 한번 영어로 만들어 볼 텐데, 제일 처음에 들어가야 될 말은 당연히 이제 엄마가 뭐 요리를 하고 있었다. Mom was cooking. 네, 뭐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사실 mom이란 단어는 굳이 앞에다가 뭐 mom 이렇게 관사 같은 걸 안 써도 되는 좀 이렇게 특별한 단어입니다. 예, 어머니보다 특별한 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mom이나 뭐 dad 이런 단어들은 뭐 관사나 이런 거 없이 마치 무슨 고유명사처럼 쓰죠. So mom was cooking. 그리고 어디에서 그랬습니까? 그렇죠, in the kitchen. 예, 이렇게 들어가겠죠? 사실 이럴 때 이제 kitchen에 the가 왜 붙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집에 보통은 부엌이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일하니까 특정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the kitchen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집이 되게 커요. 나는 엄청 부자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뭐 부엌이 뭐 여러 개인데 그 중에 어떤 한 부엌에서 요리를 한다 그러면 뭐 kitchen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the kitchen이라고 쓰고 이제 그게 많이 굳어졌죠. 그래서 in the kitchen이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자, 이제 여기다가 한편이라는 말을 한번 넣어 볼 텐데, 요게 이제 오늘 배운 meanwhile, 이제 요게 이제 들어갈 자리죠. 자, 그리고 이제 문법상 보시면 처음에 나왔던 문장이 한 번 끝나고 마침표가 딱 찍혀요. 그래서 Mom was cooking in the kitchen 해놓고 마침표를 딱 찍고,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합니다. Meanwhile 이렇게. 그 다음에 콤마를 찍어요. 예, 무조건 찍어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어떤 문장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쓴다. 예, 요거를 이제 구조를 잘 봐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이들은 뭐 말이 이렇게 시작을 해야겠죠? 자, 여기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냐면 바로 the kids. 예, 이렇게 들어갑니다. 사실 이 아이들은 이라는 말도요, 생각해 보시면 이 엄마 애들이겠죠, 아마. 예, 그래서 특정한 아이들이라서 the가 보통은 들어간다. 이런 맥락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the kids. 자, 그 다음에 뭘 하고 있었죠? 엉망으로 만들고 있었다. 지금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건데, 뭔가를 엉망으로 만들다. 예, 우리가 보통 뭐뭐를 엉망으로 만들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영어에는
엉망을 만들다라는 말에 거의 가까운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make a mess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make a mess라는 표현은 정말 많이 써요. 예, 제가 미국에서 이제 학교 다닐 때 카페테리아에서, 그러니까 학교 구내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으면 와플 메이커이 있어요. 와플 만드는 기계가 있는데 거기 항상 이게 반죽을 이렇게 누르면 축 나오거든요. 그거 할 때 거기 그 관리하는 친구가 항상 얘기했던 게 don't make a mess 이거였어요. 잘못 짜면 옆으로 막 튀거든요. 그래서 엉망을 만들지 마라. 뭐 이렇게 내가 치울 걸 만들지 마라 그럴 때 don't make a mess 이 말을 진짜 많이 씁니다. 자, 근데 애들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the kids were making a mess 이렇게 들어가요. 다시 해볼까요? The kids were making a mess. 자, 그런데 어디에서 그런 엉망진창인 것을 만들고 있었습니까? 바로 거실이죠. 자, 이때는 어떻게 마지막 이어지냐면요. in the living room 이렇게 들어갑니다. 마찬가지 여기 living room 앞에 the가 붙은 것도 아까 kitchen이랑 거의 비슷한 논리예요. 보통 집에 거실이 하나거든요. 그래서 유일하니까 the가 일반적으로 붙게 되죠. 자, 문장 처음부터 한번 쭉 다시 해볼게요. 엄마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자, 이거는 Mom was cooking in the kitchen.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마침표 찍고 한편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요거는 meanwhile. 그렇죠. 이렇게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뭐라고 했었습니까? 그렇죠. 아까 그 표현 기억나세요? make a mess를 하고 있는 중이었죠? 자, 그러면 the kids were making a mess. 그렇죠. 아이들은 making a mess 하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마지막에 in the living room.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면 끝납니다. 자, EQ는 모든 분들 공감하시면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시죠. Mom was cooking in the kitchen. Meanwhile, the kids were making a mess in the living room. 자, 이제 두 번째 문장인데요. 나는 시험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한편 이웃집에서는 시끄러운 파티를 하고 있었죠. 꼭 내가 이제 공부할 때만 되면 밖에 무슨 일이 생기죠. 그게 아니고 조용할 때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죠. 가슴 아프지만 자, 어쨌든 자, 저는 공부를 뭐 하려고 했어요. 이 말을 먼저 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주어로 당연히 I 이게 등장하고요. 뭐뭐를 하려고 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냐면요. was trying to 이렇게 들어가주면 좋아요. try라는 동사는 try to 하고 뒤에 동사 원형을 쓰면 그걸 하려고 노력하다란 뜻으로 거의 원어민들이 받아들이고요. try 뒤에다가 to 동사 원형이 아니라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 형태 있어요. 일반적으로 동명사라고 부르는 거. 그게 붙으면 보통은 그런 거를 한번 시도해보다 정도의 뜻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게 어감이 약간 다른데 잘 보세요. I was trying to study.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이런 얘기가 되는데 I was trying studying. 이렇게 얘기하면은 공부라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하고 있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어감 차이가 있으니까 적절하게 골라 쓰시면 되는데 공부하려고 당연히 노력을 하고 막 집중하려고 노력했나 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I was trying to study 이렇게 쓰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험 공부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시험 공부라는 말은 사실 한자어잖아요. 시험 공부 이렇게. 이거는 한국어에만 있는 그런 단어죠. 영어에는 시험 공부란 말이 딱히 따로 있진 않아요. 그래서 study 뒤에 for 얘를 먼저 붙여줘요. 그래서 뭐뭐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뭐뭐를 위한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시험이란 말을 붙이면 돼요. 뭐 꼭 the exam이 아니어도 뭐 내가 볼 시험이니까 my test 이렇게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침표를 딱 찍고 그 다음에 한편 그 와중에 그쵸? 이 말이 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meanwhile 이에요. 그 다음 무슨 말이 이어집니까? 이웃집에서는 시끄러운 파티를 하고 있었다 뭐 이런 말이 들어가는데요. 일단은 나의 이웃이 뭐뭐뭐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게 영어에서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my neighbor 일단 이렇게 시작할게요. 자, meanwhile 하고 뒤에 뭐라고요? my neighbor 이렇게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시끄러운 파티를 하고 있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일반적으로 파티를 하다. 이거를 이제 영어에서는 have a party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하고 있었다라고
과거 시제이자 진행형으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런 문장이 어떻게 나오냐면 My neighbor was having a party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그냥 파티였으면 괜찮았죠, 내가. 근데 그게 아니고 되게 시끄러운 파티였잖아요. 그래서 My neighbor was having a loud party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완전히 적절해지죠. 이 부분만 좀 다시 해볼까요? 한편 내 이웃은 되게 시끄러운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Meanwhile, my neighbor was having a loud party. 자, 처음부터 해볼게요. 내가 진짜 내 시험 때문에 공부를 하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I was trying to study for my test. Meanwhile, 한편 내 이웃이 시끄러운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My neighbor was having a loud party. I was trying to study for my test. Meanwhile, my neighbor was having a loud party.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Meanwhile, 감이 좀 오셨나요? 자, 오늘 이 내용 연습하실 수 있는 워크북을 자, 아래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서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